그러면 방금 이제 뭐 수구가 10년 했다, 또 진보가 10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 다음은 당연히 정권 교체겠죠. 그러면 국민의당 안철수가 이기면 정권 교체가 아니냐? 이런 인물 교체죠. 왜냐하면 지지자들의 네. 새누리당 표를 얻어서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자기 표로 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맞으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사람들 표를 얻어도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밭은 옛날 수구 세력 밭이고 사람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물 교체라고 봐야죠. 명쾌하세요. 그러니까, 예. 탄핵 정국 들어서고 박근혜 국정농단 막 일어나고 이랬을 때는 이번 선거를 뭐 원사이드로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 예측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꼭 그렇지 않은 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왜? 보수의 생존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하긴 뭐 IMF가 터져도 억지로 이겼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항상 결집을 네. 하는 거거든요. 큰 이게 블록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를 보면은 이 수구 세력을 지지하는 블록 이게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진보 진영을 그 지지하는 블록 이게 이제 한 30% 되고 나머지 30%가 이제 마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스윙 보터 이제 부분인데 그게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강구한 40%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홍준표가 까미 안 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 건데 웬만큼 까미 되는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에서 안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으면 그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후보 정해진 거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며칠 차이 안 난다고요. 하루 차이죠. 그럼 왜 문재인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못 누렸는가라는 질문. 지금 이제 언론 환경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요새 막 양강구도 뭐 이런 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선 치르면서 이렇게 5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벌써 양강구도 얘기하는 건 여론조사하는 건 처음 봤어요. 2012년도에 그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그 단일화 할 때 단일화 과정에서는 양강구도를 여론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단일화 끝날 무렵에 그때 한 번 처음으로 그 양강구도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각 당에 지금 경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양강구도를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1, 2등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보도가 나가면 선거가 끝나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효과라고. 모든 언론에서 안철수 띄우기를 해서 안철수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정리하고요. 네,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늘 그 사드 배치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쯤 되면 국민의당 내부에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그동안에 사드 반대를 확실하게 하시고 개성공단은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가 일단 좀 궁금해요. 그 내부에 균열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요거 궁금한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건 지금 말씀하신 언론도 뭐 한 몫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당의 이제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일부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오늘 이제 사드 문제하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보수표를 얻기 위한 행보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표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표를 가져오려고 하면 이거는 또 안철수를 일부 지지했던 중도 중에 좀 개혁적인 젊은 층 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뭐 치고 올라왔다. 지금 현상은 뭐 일부 인정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당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현주 이제 의원이 오늘 국민의당으로 이제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중에 그러니까 전략공천으로 이제 초선이 됐고 그다음에 재선될 때는 경쟁을 아예 안 했어요. 단독으로 공천을 받았고 초선 의원 때 원내 대변인을 아마 우리 당 여성 의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여러 차례 했고 당 대변인도 그다음에 했죠. 그다음에 그 대정부 질문도 거의 가장 많이 한 그리고 지역 공약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
조직본부장도 하고 청년위원장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각광받던 여성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실망했다고 하면서 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서 안철수 후보를 돕겠다고 했는데 저는 정책과 노선의 차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본인의 정책 진로에 따라서 이제 정치인이 자당을 뽑아준 국민들의 뜻을 달리하는 형태의 정치.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그런 배경으로 탄생이 된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많이 아쉬워하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신한 이유 중에 하나도 뽑아준 정당을 그냥 묻지도 않고 여러 국민의 그렇죠. 뜻을 묻지도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책의 차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차이도 있지만 그런 이제 이합집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차이, 분열 이런 것들이 더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2번 하라고 뽑아줬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3번으로 가니까 여기서 좀 제 자랑을 하면 지난번에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있을 때 이현주 전해철 캠퍼스 다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희 출연하고 싶다고. 전해철만 출연시켰어. 그래서 삐져서 나갔군요. 자, 그럼 총리님, 추가 탈당이 있을까요? 그거야 알 수가 없는데, 아마 큰 추가 탈당은 없을 것 같고, 한두 명 탈당하고 하는 게 대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못 미치는 거고요. 네. 현재 흐름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희망이기도 하고, 또, 대체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당은 40석 아닙니까, 지금. 40석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정부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벤처회사는 과학자를 40명 갖고 시작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큰 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끌고 가는 거는 40석 갖고는 어림도 없고 말하자면 40석 갖고는 열린우리당 때가 40몇 석 했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제가 정부에 가보니까 완전히 주눅들이 들어가지고 공무원이든 청와대 참모들이든 다 주눅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40석 갖고는 말은 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130석, 150석 있는 당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고 바로 그 세력, 적폐 세력한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이왕 국민의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궁금한 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지금 계속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고 1대1 구도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도 그걸 원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 의원들은 호남 출신이거든요. 둘만 빼놓고 그렇죠. 호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하고 과연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럼 호남 지역구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그걸 무릅쓰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어떻게 해갖고 1대1 구도를 만들었을 때 호남 분들이 안철수를 뽑아줄까 하는 점. 그 두 개가 궁금하거든요. 호남 분들은 지금 그렇게 새누리당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한다라든가 이렇게 내통을 해갖고 정권 교체되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쳐서 한다는 건 그분들 아주 쌍수를 들고 이제 환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방식으로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새누리당 표를 얻어서 하려고 하면 호남인들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많이 이탈할 겁니다. 이탈할 거고. 그러면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이게 합당은 하지 않을 거고 아마 후보 단일할 것 같은데 후보 단일에 찬성할까요? 국민의당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당하고요? 아니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홍준표, 안 하죠. 그렇죠. 안 했다가는 자기 기반이 다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목요일 날 4월 6일 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야당 지지자들이 인터넷에서 지금 멘붕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불안해하고 하는데 이게 아마 여론조사 때문인 것 같아요. 각종 지금 여론조사 회사,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지금과는 완전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고 다자구도에서도 그렇게 차이를 많이 내면서 문 후보가 이기지 못하고 있고 양강구도로 하면 지는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두 분은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론조사의 흐름은요. 여론조사 기관이
그 의도에 따라 일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유무선 비율이에요. 첫째.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그 여론조사 보면 대개 유선이 40%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이 60%예요. 근데 이건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요런 안철수 상승 분위기를 이끈 내일신문 조사 같은 경우는 아예 무선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유선 40% 대 인터넷 앱 받아서 인터넷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 앱 조사는 그 내일신문이 이제 의뢰한 디오피니언이라는 데서 이제 일정하게 그 패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널들을 대상으로 앱을 다시 다운받아서 하도록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이거는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한 이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리얼미터가 있는데 그 리얼미터는 무선 90, 유선 10이에요. 그런데 오자구도를 똑같이 해도 유선 10, 무선 90으로 해도 오자구도 수치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설명을 하고 물어보는 거. 그리고 단순히 인물 대 인물을 놓고 물어보는 게 결과가 달라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도 뭐 우리 당 후보가 아주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수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시지 말고 불안해하실 시간에 뭔가 우리 후보를 위해서 메시지 하나라도 더 퍼나르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예. 사회자께서는 집 전화번호 아세요 지금? 전화 없습니다. 집 전화 없습니다. 그냥 와이프하고 나하고 휴대전화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집 전화번호를 몰라요. 아, 있긴 있으시고요. 있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전화를 써본 적은 없어요. 예, 그만큼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전화 보급률이 무선으로 90% 이상 이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할 적에도 최소한도 80%까지는 무선을 가지고 전화를 여론조사를 하고 나머지 한 20% 이하를 유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되게 거꾸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하는데 되게 우리가 그 조사를 해보면은 무선을 10% 더 쓰면은 이 우리 쪽으로 진보 진영 쪽으로 여론 지지도가 한 3% 더 올라갑니다. 10%당 그러니까 60% 쓸 때하고 80%는 6%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런 걸 그 여론조사 많이 이렇게 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그 언론사들이 이제 역으로 지금 거꾸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여론조사 무용론이 사실은 많이 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다 틀렸고 미국 대선도 다 틀렸고 영국 브렉시트도 다 틀렸고 이렇게 무용론에 불고 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에 어떻게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지금 야당 지지자신 분들이 많이 지금 속도 상황 갖고 불안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리님께서 어떻게 불안할 필요 없다라든가 좀. 여론조사를 싸구려 여론조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떠냐면은. 저렴한 여론조사. 예, 저렴한 여론조사. 어떠냐면은 여론조사 회사가 여론조사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신문사에다가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조사하고 신문사에다가 자료 제공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의뢰한 신문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회사 광고하려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렴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약 1,500명 정도의 샘플조사가 아니고 대면조사. 네. 필드에 나가도 대면조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전화면접 조사를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면은 실제로 95% 맞추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하는 그 대면조사 현장 조사를 안 하죠, 요즘 애들. 예. 그거 하려면 돈이 한 5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걸 안 하니까 엉터리 조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 전문가인데 사약과에서는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그 현장에 나가서 대면 조사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저께 RN서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그 문재인 후보가 48.6%, 안철수 후보가 28.6%, 홍준표 후보가 10.2%, 심상정 후보가 4.2%, 유승민 후보가 2.2%. 근데 이게 이제 다섯 후보의 총합이 93.8%고 6.2%가 이제 응대를 안 한 거로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치는 사실은 최근에
흐름과 거의 비슷한데 이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편 보도를 보면 대부분 이제 내일신문 거하고 중앙일보하고 YTN 거 했는데 이 여론조사치가 어찌 보면은 가장 그러니까 소위 우리 지금 이번 대선을 보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진보 개혁적인 유권자가 한 60% 되고 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나는 진보다 나는 개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60%가량 되고 그러니까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30 정도 되고 이제 뭐 부동층이 이제 10% 되는 건데 그거랑 근사하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안철수 후보가 현재는 뭐 보수당이나 자유당에서 일정 정도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민의당을 그러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여당이라고 보지는 집권 여당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28.6%가 기본적으로 안철수 15고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 이제 일부 빠져나간 여론과 그 자유당과 바른당에서 조금 포함된 여론치를 보면은 거의 이게 이제 비슷한. 거기에 무선 90%입니까? 여기가 잠깐 무선이 많겠죠. 네, 아무래도. 여기는 그렇게 그 RN서치가 그 보통 그 평균치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그 40에서 50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후보로 됐기 때문에 그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 안희정까지 받으면. 그런데 그것을 다 올고지 흡수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예. 어떤 이벤트가 끝나면은 그게 바로 그 다음 날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한 3, 4일 좀 지나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쯤 하는 조사에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재명, 안희정 뭐 이렇게 지지했던 분들이 결국은 다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대개 90% 정도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대개 이제 막 반발하면은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한 70, 80% 떨어지는데 그 후보자들이 흔쾌히 승복을 하고 함께하고 하면은 대개 90% 정도 이게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이탈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일단 문재인 후보가 좀 스킨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8일 날 만난다고 그렇죠. 돼요. 호프 타임을 주말에 하는 걸로. 네, 그런 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그럼 걸로 우리 한켠에 우리도 가서 호프 마셔야 되나요? 그렇죠. 비공개 호프 타임이라는데 가세요. 가서서. 저희도 조용히 가서. 네. 그런 스킨십 우리도 하는 걸 안희정 좀. 후보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안희정 후보 팬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몽준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12년대 여의도 그 포장마차에서 소주 러브샷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화면이 이렇게 그때 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그렇죠. 감동을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화면이 좋게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비공개로 할 필요 없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게. 공개해도 괜찮다. 그럼 당연히. 네.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던 그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분들을 일주일 안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어저께 저건 제가 중요하지 이재명 않습니까? 시장께서 나를 버리고 왜 탈당하냐 이런 메시지까지 남겼으니까 뭐. 예, 이재명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었죠. 네네네. 자 그리고 조직을 빨리 꾸려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직은 이제 당 선대위가 꾸며지면은 되게 당 중심으로 이제 조직은 돌아가고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 당은 내부적으로는 당 정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당 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 요즘처럼 이게 당이 안정되고 정비가 잘 된 건 처음이거든요. 예. 여의도에다 당사를 샀다라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로. 그래. 아니 그 지하에 녹음실도 있다면서요? 지하에 방송실 다 해놨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 또한 너무 급하게 당이 뭐 방송국도 다 통합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무리 없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전 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이렇게 전국도에 다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지금. 대구 경북에도 국회의원이 있고 울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경남도 있고 강원도도 이제 생겼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짜 전국 근데 정당. 울산은 무소속인데. 울산. 거긴 무소속이구나.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은 지금 당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컨트롤 타워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게 이제 중앙선대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이제 상임대표를 맡고 나머지 분들이 공동대표 위원장도 맡고 본부장도 맡고 해갖고 꾸며나가는 상임위 선대위 구성을
지금 당에서 한참 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이번 주말쯤에 아마 원래는 오늘 다 나온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이해찬 의원이 컨트롤 타워 저도 그 선대에 있어요.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 이해찬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네, 대선 진두지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추미애 대표 모시고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죽을 뚱말뚱 하겠습니다. 급해요, 급해. 캠프 합류는 언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인터넷에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어요. 아마 그게 2012년도의 패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기억에 남기 그렇죠. 때문에 당대표 추미애 대표한테 어제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 꼭 참여시켜달라고. 뭘 하셔요? 뭘 하셔요? 해드리겠다고. 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드디어 출격. 대장부엉이 출격입니다.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 이번 선거에 관해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요. 이제 캠프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심한다는 게 조심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발적인 실수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들을 예.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곧고 선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데 이런 선거 때가 오면은 말을 도드라지게 하면 안 돼요. 되게 말을 도드라지게 하려다가 사고를 치는 수가 많고 또 욕심을 내면 안 돼. 내가 여기서 큰 공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엉뚱한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말 도드라지게 하지 말고 욕심을 갖지 말고 그러고서 이제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죠.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지금 상대 진영에서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 후보 아들 문제 계속 꺼내고 뭐 노무현 대통령 장인 문제도 장인 사돈 문제죠. 사돈 문제도 막 꺼내고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네거티브는 어떻게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적극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네. 대응을 구태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정확하게 사실만 얘기하고 가면 되지. 남이 보려는 판에 가서 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내가 주도하는 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도권이거든요. 네. 내가 주도해서 나가는 쪽으로 끌고 가면서 남이 거기에 따라오도록 해야지. 남의 주도권 쪽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줄을 필요 없다. 그리고 요즘에 뭐 다들 선거 전문가가 돼서 우리 일반 유권자들도 프레임이란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프레임 전쟁이라는 그런 책도 있었고 한데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프레임 구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정권 교체 아닙니까? 예. 가장 국민들이 염원하는 건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권 교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권을 교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언론 개혁, 재벌 개혁, 예. 정치 개혁, 정경유착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이제 충실히 국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김현 의원도 궁금한 거. 선거 승리의 비책. 이번 선거의 주안점을 둬야 될 지점. 그러니까 당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후보든 당이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다른 선거와는 달리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렇기 몇 때문에 개월씩 하는데 지금 딱 한 달이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좀 단명해야 되고 간명하게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고 아까 말한 적폐헌 이후에 개혁 그 전망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시달리고 있는 게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 노인 복지 문제, 어린이 보육 문제, 교육 보육 문제 이것들 아닙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정책과 예산과 법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번 방송 토론에서 우리 당내 경선 텔레비 토론에서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저는 좀 부족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아직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됐어. 문재인 후보가 뭘 하겠다라는 게 정권 교체 적폐청산까지만 얘기가 됐지 그 이후에 정책 비전이 전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의 승리,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 노무현의 눈물이라든가 DJ와 함께 춤을 이런 작업들이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감성적인 거예요. 측면이 있죠. 그런 건 보완적인 것이지 그게 주가 되는 건 아니고
주가 되는 건 역시 대중경제. 대중경제가 이제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새로운 새정치 이게 먹혔던 거거든요. 그거 가령 행정수도 이전 이게 이제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회창 후보는 행정수도만 반박만 했지 자기 걸 제시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하는 정책 제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노믹스가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지지자와 당원분들께 너무 걱정 말아요.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언론 환경이 우호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도 뭐 다양한 여론조사가 또 지금 대선판을 흔들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놀라고 계실 텐데요.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던 국민과 지지자들이 이거 뭐냐 지금 어디서 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능동화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 안철수 후보 검증 자료들이 지금 막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이길 겁니다. 1등 후보를 견제하지 않고 흔들지 않으면은 선거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1등 후보는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강인함, 집요함 이런 게 있어야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적당히 넘어가서 대통령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본인의 아주 엄청난 그 노력과 하늘의 뜻이 닿아서 되는 거지 그 하나만 갖고 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인다 대천명이라고 최대한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이제 해야 됩니다. 제가 삼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네. 추미애 대표가 그 인용해서 쓰시던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절실한 그 심정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꼭 이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결국은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흔들기에 너무 그렇게 막 그 주눅지 말고 꿋꿋하게 가야 됩니다. 뭐 1등 후보의 숙명이라고 여기고. 그래 경선 때 막 공격받았는 거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다 놓고 보면 경선 때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별로 이렇게 남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당내 경선에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진짜